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어쨌든 그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정석적인 영어를 배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문법도 되게 세세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고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을 배웁니다. 초3 때부터 입시 영어를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한 영어를 좀 흥미 있게 공부 원서를 읽든 그런 영어 도서관을 다니든 이렇게 하다가 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어느 정도 실력인 거예요? 그 문법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글 동화책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 막 동화책이나 이런 건 안 읽었고 문법하고 동시에? 독해랑 동시에 되게 쉬운 책부터 했던 것 같고 저희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외국 교재로 원어민 선생님 수업도 이렇게 듣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좀 가볍게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두 가지를 영어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어 회화학원. 사실은 학원을 영어를 두 개를 다닐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좀 특이하거든요. 영어를 두 개를 보통 지방에서 잘 안 다니는데 회화 전문 학원 회화 있어요? 전문 학원인데 그게 뭐였냐면 세분화네 세분화. 그쵸. 근데 회화 과외였어요. 과외. 거기는 영어 일기도 쓰고 영어 에세이도 쓰고 그런 거는 안 할 텐데 그쵸. 그때는. 영어 토론 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준비하고 그 당시에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라는 노래가 나왔을 텐데 그런 거 노래 가사 뽑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한 거예요. 되게 재밌었겠다. 그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영어 회화 공부방처럼 했던 게 생각보다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되게 재미있게 배우고 요즘 스타일이거든요.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2년 정도 하면서 되게 좋았었고 몇 년 다녔어요 거기? 그걸 한 2년 정도 다녔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다녔었고 영어 확 좋아졌겠다. 확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하고 지금 아니 그 네이버에서 엑스퍼트 거기에서도 영어 선생님으로 맞아요. 영어 활동하셨죠. 과외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 과외 많이 하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맥락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 그런 게 확 늘었어요. 확실히 영어를 영어로서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그때 영어 원서라는 것도 처음 접했거든요. 윈피키드를 그때 처음 읽었어요. 그게 되게 컸었고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을 거예요. 그때 영어에 관해서 또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화상 영어를. 근데 외국인하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영어를 또 세 개로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화면을 켜고 하는데 너무 처음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실제로 학원에서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안 들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처음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또 화면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한 10분 딱 듣고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그 화상 영어도 한 1년을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어 회화학원이 안정되면서부터는 화상 영어를 끊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제가 원래 다녔던 그 뿌리 영어에서 했던 문법 독해 이런 것들이랑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시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순서가 회화가 좀 더 먼저 되고 독해로 갖는 게 맞았는데 저는 순서는 바뀌었더라도 어쨌든 나름대로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잘 초등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도 계속해서 뿌리 영어 다니면서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다졌어요. 뿌리 영어 몇 년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똑같이 수학이랑 똑같이 뿌리 수학 다니듯이 초3부터 중3까지 6년 7년을 거기가 뿌리네요. 영어의 뿌리.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제가 영어도 곧잘 따라왔으니까 수학 선행을 했던 것처럼 수학 영어가 같이 붙어있는 학원이고 수학 원장님이랑 영어 원장님이 부부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수학을 선행을 제가 따라갔잖아요. 영어도 충분히 더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 모의고사를 미리 풀릴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원장님은 모의고사를 미리 경험하면 문제 푸는 데에 물들여져서 습관이 안 좋아지니까 절대 문제를 안 풀리고 일단 기본기 중학교 때는 무조건 문법, 독해, 단어, 듣기 이 기본기를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이제 2학기 넘어서 고등 모의고사를 딱 풀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가 문법, 독해 이런 것보다 좀 이제 실전적인 그쵸 내신 대비할 수 있는 저희 영은 고등학교를 대비해 줄 수 있는 저희 동네 학원을 다녔었고 율곡 학원이었을 거예요. 되게 소규모로 저랑 제 쌍둥이 형만 이렇게 봐주는 학원이었고 변형 문제 많이 풀고 하면서 영어는 늘 1등급 3년 내내 그 베이스 덕분에 그리고
메가스터디 조정식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 또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좋은가 봐요. 조정식. 네, 저는 항상 조정식 조정식 선생님한테 너무 선생님 도움 받으셨어요. 지금 저는 조정식 선생님이 티처스로 주목받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좋거든요. 엄청 존경하시는 것 같아. 실전적이거든요. 네, 실전이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저 티처스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네. 진짜 올리시더라고 금방. 네, 맞아요. 너무 근데 떨릴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죠. 진짜 현실 성적 올려야 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만 자신감도 있다는 거고 전 그 선생님 너무 좋아요. 좋고 어디에선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놓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게- 인강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네요. 그쵸. 네, 국어는 빠르게 할게요. 네. 국어는 결국 독서.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이따 얘기할 테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네, 네. 독서 열심히 했고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서해야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논술학원을 다녀요. 역사 논술학원. 역사 논술.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학원 꽤 다니셨네. 그쵸, 학원 꽤 다녔습니다.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바쁜 초등학생, 중학생 시기를 보냈네. 그쵸, 지금 근데 보니까. 뭐 영어 사실은- 3개 다니시고 그쵸, 근데 이제 국어도 그런 또 것들이- 논술학원 다니셨네. 그쵸, 맞아요. 논술학원 네네. 네, 다녔었고 네. 논술학원 5학년 때부터 다녔었습니다. 다니고 6학년 때까지 다니면서 이제 글쓰기,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그때 되게 그런 글쓰기 토론에 있어서 많은 능력을 올릴 수 있었어요. 독서를 통해서 막연히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책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그 학원 계속 다니면서 거기는 이제 과외식이었는데 중학교 때도 쭉 다니면서 국어는 그냥 약간 내신 대비 중학교 내신 대비하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좋았던 건그 모든 것 시리즈가 있어요. 책 이름이? 책 이름이 현대시의 모든 것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제가 기본 지식이 여기도 소개하셨더라고요. 여기도 소개했고 이따가 내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학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문학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 양우가 4층이었고 네네네. 5층에는 그 양우만큼의 규모의 큰 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국봉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국봉? 국봉. 국봉? 네. 오 이름 좋다. 국봉교육. 아 봉. 봉. 국봉. 네, 국봉. 네, 그렇죠. 아 국뽕이 더 난데. 그렇죠. 약간 그런 의도할 수도 있어요. 국봉교육이었고. 역시 국어 선생님. 그렇죠. 원래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국봉에서 수학, 영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양우도 국어를 시작하고 이제 아하. 라이벌이 또 되기 시작하고 그랬죠. 전문화 어쨌든. 하시지.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국봉에서는 국어를 하면서 거기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매주 주간지가 있어가지고 국어는 감이 중요하거든요. 감을 잃지 않게 매주 이렇게 풀면서 거기도 이제 양우처럼 단체 수업 스타일로 학원비가 되게 저렴했습니다. 학원비는 제가 얘기 안 했네. 학원비가 국어는 그때 18만 원인가? 한 달에?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면서 쭉 감 유지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인강 듣고 이런 식으로. 탐구도 탐구. 사탐, 네. 뭐 과탐도 혹시 맞아요. 탐구도 있죠. 사교육 받았나요? 사교육 받았죠. 제가 과학을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을 다니는데 왜 다녔냐면 그 학원이 뭐 수업을 하는 학원이 아니라 과학 실험, 그다음에 특이하게 과학 잡지, 과학소년이라는 프로그램 잡지를 좋다. 읽히고 활동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스탬프 하나 찍어주는데 그거 그게 몇 학년 때요? 초5 때 초 때. 실험이랑 잡지 그걸 시키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확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그렇게 과학에 흥미를 느끼니까 나중에 과학 개념들을 배워야 될 때 좀 맞습니다. 재밌었죠. 근데 중학교 때 과학도 수학처럼 좀 실수를 했어요. 선행에 취해가지고 초등 때는 그렇게 시킨 학원인데 중학교 때는 그 학원 자체가 특목자사고 저희 지역의 전남과학고 대비시키는 학원,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그런 것들 대비시키는 학원이었거든요. 중등 때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과학을 흥미를 생겼지만 막 잘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서 거기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이런 거네. 네, 근데 진도를 막 무섭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중2, 중1, 중2 막 쭉쭉 나가면서 중2 때부터는 융합과학, 지금의 통합과학을 시작을 합니다. 2년 앞서서.
왜냐면 융합 그쵸, 융합과학이었었어. 그쵸. 그리고 통합 그 올림피아드 준비니까 올림피아드는 2까지 나와요. 2까지. 그쵸, 그쵸. 특목고 4사고 대비반이니까 그쵸, 그쵸. 거기 제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쌍둥이 형이랑 그 느낌에 취해서. 그래서 중2 때는 친구들한테 그 한마디 하려고 옆에서 나 중3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야 너 중3에 나 물리 원해. 너 물리 알아? 너 역학 알아? 그 한마디 하려고 그랬구나. 선행을 막 달린 거예요. 왜 올림피아드 준비에 이 한마디 멋있잖아요. 그리고 중3 때는 뭐 한 줄 아세요? 투가 뭐 물투, 물투, 화투, 화투, 생투 생투 3가지 다. 그거 다 올림피아드 그 올림피아드 데뷔하고 네. 나서 올림피아드는 막상 안 나갔죠. 아 막상 또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왜? 성과는 성과 안 좋았죠. 중3 때 투까지 끝낸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네. 그렇죠. 주변 친구들한테 나 물투한다고 너 고3도 어려워하는 그 물투한다고. 근데 너무나도 큰 실수였고. 아, 실수예요? 실수죠. 왜냐면 이해를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그래도 뭐 들은 가락이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중등 심화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과학 선행을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수학 심화 조금이라도 더 하고 국어랑 영어 좀 더 다지고 그런 걸 더 신경을 썼어야 돼요. 차라리 수학 심화를 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학은 수학대로 선행 취해서 나가고 있고 그 기분에 과학도 과학대로 선행을 취해서 나가다 보니까 과학도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냥 어떤 느낌이면 역학 그 용어가 띄엄띄엄 그냥 기억만 나는 거지. 근데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선행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과목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은 시간대로 중학교 때 차라리 그 시간 좀 쉴 걸.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됐고. 그래도 결국 의대 갔으니까 결국 과학의 영향이 큰 거잖아요. 과학의 영향이 컸다기보다는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 한국사, 기술과정 한자 나머지는 다 1등급이었어요. 수학, 과학만 2등급. 과학도 늘 걸림돌. 아니, 선행한 거가 다 2등급이네. 맞아요. 선행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진도만 생각한 선행이었거든요. 제 수준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가오가 뭔지.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과학을 학원을 따로 안 다니고 이제 그때는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끊어가지고 인강 들으면서 이제 다시 개념부터 차곡차곡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사는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봤어요? 네 그거 준비했었어요. 초급 준비했었고 한국사 인증 시험. 한국사 인증 시험. 그거 한국사 그것도 집에서 원래 최태성 선생님과 책으로 엄마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외울 것도 많잖아요. 인강도 집중도 안 되고 자기 주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사도 중학교 때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녔어요. 한국사도 학원 다니면서 그때도 이제 특강보다는 그냥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내신도 어차피 봐야 돼서 1대1 수업이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네. 어머니 아버님이 사교육비 사교육비 굉장히 많이 쓰셨죠. 특히 저 혼자만 이렇게 썼던 게 아니라 그치, 쌍둥이 형까지 2배예요. 진짜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한 달에 300, 400, 500 진짜로 2명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1인당 1인당 한 200, 300 했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이 한 4, 50 하고 영어도 한 3, 40 하고 국어도 그러고 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 자체도 네. 엄청 바빴어. 지금 보니까 바빴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역사 했지, 그 다음에 과학 2까지 나갔지, 맞아요. 수학 미적 기하까지 맞아요. 했지. 왜냐면 저는 중학교 영어 3개 했지. 그다음에 국어 맞아요. 따로 했지. 맞아요. 와, 근데 시간이 엄청 빽빽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보통 학원을 덜 다니면 집에서 따로 문제집을 많이 또 풀려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집에서 따로 안 풀렸어요. 엄마가 따로 안 풀리고 학원에서만 끝내는 게 목표. 저는 작가님 몇 번 봤어요, 우리? 한 저희 5번? 그렇죠. 4번, 6번? 5번. 아니, 그때 강남중학교에서도 뵀잖아요. 아, 그럼 5번. 5번 뭐 이렇게 그렇죠. 뵀잖아요. 네, 청담 한 6번. 6번. 청담도 뵀구나. 네, 맞아요. 많이 뵀어요. 많이. 청담에 멘토링 오셔가지고 많이 뵀네. 근데 그냥 이거 몰랐어. 오늘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목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라도, 목포 이러니까 그냥 지방에서 네. 그냥 일반고니까 그냥 내신 완벽하게 받아서 맞아요. 그냥 자기 주도로 그쵸. 했구나라고 생각이 그냥
그냥 제 저기로 들은 거예요. 맞아요. 교육을 엄청 맞아요. 받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도 저랑 제 쌍둥이 형이 처음 아이였고 주변에 크게 도움 받을 만한 그런 학부모님이나 그런 분들 선배분들도 없었고 주변에 의대 간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어떻게든 공부로서 서울로 살아남으려면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받자. 부모님이 좀 그런 의식이셨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뭔가 엄마 아빠가 뭔가 공부 쪽 그런 분들도 아니셨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아니셨다 보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가장 가성비 있는 거예요. 가성비 사실. 있고 그쵸?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근데 같아요. 되게 지혜로우시다. 학원에서 네, 전폭적으로 다 학원을 지원해주되 네, 학원 안에서 끝내고 네. 집에 와서는 딱 숙제만 공부 하고. 가지고 엄마하고 싸우지 않고. 맞아요. 어차피 숙제는 그냥 진짜 해야 지혜로우시다.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괜히 엄마 표란 말이 겉으로는 좋지만 그거 하다 많이 싸워요. 맞아요. 엄마 말이 엄마를 선생님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을 통해서 처음부터 습관을 아예 잡았던 게 저에게는 좋았다. 이거. 오늘 솔직하게 너무 닦아주셔서 그렇죠. 감사해요. 이거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우리 입시 읽어주는 엄마 학부모님 그 구독자분들이 너무 사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네. 자발적으로 이 얘기부터 하시겠다고 네, 맞습니다. 하셔서 그럼 우리 이제 책 얘기도 좀 하고 가셔야죠 오늘.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약간 자서전을 쓴 느낌이요. 초중고 12년을 이렇게까지. 아니 사실 지금 얘기하신 거 책에도 없는 내용. 그렇죠. 책이 없는 내용. 책은 좀 쓰기 좀 그런 내용. TMI. 그렇죠. 좀 부끄러운 내용들을 잘 안 쓰니까. 그럼 우리 이제 또 책 얘기로 그렇죠. 한번 들어가 제 볼까요?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책 내용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하겠습니다.